안녕하세요. 판례 읽어주는 부엉이 슈입니다. 그동안 너무 딱딱한 내용을 가져왔나 싶어 여러분의 관심을 도모하기 위해 그나마 재미난 사건을 가져와 봤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도 재미있다고 느끼실지 스스로도 확신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만 어쨌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의 로고를 사용하여 아웃백 무인 호텔을 운영한 사건입니다.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보다는 먼저 원고의 주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원고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웃백 스테이크 하우스이고, 피고는 아웃백 무인 호텔을 운영한 사람들입니다. 실제로는 두 명이 동업자이고 한 명은 별개의 사람인데 논리의 편의상 하나로 묶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원고는 이 무인텔에 대해 세 가지 주장을 합니다. 먼저 자신의 영업 표지를 동일 유사한 서비스업에 사용함으로써 서비스 표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모텔 영업을 마치 원고인 아웃백 스테이크 하우스의 영업상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여 부정경쟁 행위를 하였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유사한 표지를 퇴폐적인 러브 호텔에 사용함으로써 원고 아웃백 스테이크 하우스의 표지의 식별력과 명성을 손상하게 하여 부정경쟁 행위를 하였다는 점입니다. 관련 법조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상표법과 부정경제방지법이 적용됩니다. 상표법에는 별도로 서비스 표권이라는 명칭은 없으나 조문에서 보는 것과 같이 서비스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관련된 물건도 상표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표권자는 자신의 상표권을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침해 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설비의 제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도 청구할 수 있죠. 더 나아가서 그로 인한 침해에 의해서 자기가 받은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부정경쟁 행위를 정의하면서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나목과 다목이 적용되는데 국내에 널리 인식된 표장, 이 사건에서는 표장이겠죠. 혹은 그 밖에 타인의 영업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을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이와 마찬가지로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호나 상표 그리고 그 밖에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상품을 판매, 반포 또는 수입, 수출하여 타인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시키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부정경쟁 행위가 인정될 경우에는 상표법과 마찬가지로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물건의 폐기, 설비의 제거, 도메인 이름의 말소, 그리고 그 밖에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역시 청구할 수 있죠. 또한 그로 인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앞서 본 것과 같이 아웃백 스테이크 하우스 상표와 이번 아웃백 모텔의 상표가 유사하긴 하죠. 이뿐만 아닙니다. 무인텔은 시설 전반적으로 해당 로고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건물, 주차장, 정산기, 안내판부터 해서 침구류, 헤어드라이기, 슬리퍼, 로션통 등 다양한 곳에서 이를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원고의 세 가지 주장을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서비스표권 침해, 영업주체 혼동, 식별력 및 명성 손상 등이 있습니다. 먼저 서비스표권 침해를 살펴보겠습니다. 서비스표권은 상표법에 의해서 보장되는 권리입니다. 아웃백 모텔은 원고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는 레스토랑업이고 자신은 무인 숙박업이라며 업종이 다르다고 항변하였습니다. 아웃백 입장에서는 의식주 제공이라는 점에서 유사하다고 재항변했죠. 법원 역시 서비스의 성질이나 내용이 유사하고 수요자가 공통된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아웃백은 대면 서비스이나 무인텔은 무인 서비스로 서비스 제공 방법이 다르고 음식업과 숙박업이라는 점에서 구체적 성질, 내용이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음식을 먹으려는 사람과 숙박을 하려는 사람으로 수요자도 구분된다는 점에서 일반 수요자들의 입장에서는 동일한 영업 주체에 의하여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며 상표법상 서비스표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웃백의 첫 번째 주장에서는 무인텔이 승리하였습니다. 두 번째 주장으로 영업 주체 혼동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에서 아웃백 무인텔을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혼동을 주어 국민들로 하여금 착각을 일으키게 한다는 주장입니다. 가령 제가 유튜브를 삼성전자라고 운영하고 있다면 사람들은 삼성전자가 직접 운영하는 것처럼 혼동이 생겨 구독자 수가 급증하겠죠. 이번 무인텔도 그러한 혼동을 준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무인텔은 아웃백이 호주 내륙에 있는 광활한 사막을 의미한다면서 지리적 명칭을 사용한 것이지 스테이크하우스의 명칭을 쓴 게 아니라고 항변했습니다. 물론 로고를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진 않지만 어쨌든 그렇게 항변했죠. 법원 역시 아웃백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영업 표지임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표지가 서로 동일 유사하다는 점에서 무인텔의 악의도 추정된다고 보았죠. 그러나 서로 고객층이 달라서 경합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아웃백의 영업 규모, 패밀리 레스토랑으로서의 명성, 신용, 고객들의 높은 평가 등을 고려하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무인텔을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가 운영한다고 오인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아웃백의 두 번째 주장 역시 무인텔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마지막 주장으로 식별력, 명성 손상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아웃백은 무인텔의 상표로 자신의 상표에 무형의 손상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무인텔은 아웃백의 상표는 산이고 자신은 여자이며 모텔을 사용한다고 하여 아웃백 레스토랑의 이미지에 손상이 없다고 항변하였습니다. 법원은 아웃백의 상표가 저명한 표지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이 사건의 표지가 동일 유사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아웃백의 표지는 전국적인 식별력이 있으며 패밀리 레스토랑으로서의 명성과 신용도 있다며 무인텔은 러브호텔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무인 숙박업소를 운영하면서 산 모양을 나체 여성이 누워있는 것으로 바꿨다고 아웃백의 좋은 이미지 및 가치, 출처 표시 기능도 손상시켰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웃백의 마지막 주장은 아웃백의 손을 들어주면서 아웃백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부정 경쟁 행위가 인정됨에 따라 이제 후속 조치가 남았습니다. 아웃백은 해당 표지 사용의 금지, 관련 물품들을 폐기하라고 청구하였고 또한 그에 따른 손해배상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해당 표지를 영업에 사용하여서 아니 된다고 또 앞서 사진에서 보았던 간판, 현수막, 차고, 안내판, 침구류, 샴푸, 로션, 용기 등등등 이러한 것들을 판매를 하거나 전시, 청약도 하여서는 안 된다고 하였고 또 이런 표지들을 삭제, 제거하고 폐기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손해배상 산정에 있어서 아웃백은 영업상 이익 상당액의 손해, 명성 신용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청구하였는데 이 사건은 경합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영업상 손해 발생의 염려 또는 개연성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무형의 손해에 대해서는 법원에서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하였습니다. 결론입니다. 상표법상의 서비스 표본의 침해는 서비스업의 동일 유사성을 먼저 검토합니다. 따라서 별개의 서비스업일 경우 상표법상의 침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정경제방지법에서는 영업주체의 혼동, 식별력 및 명성 손상 여부가 부정경쟁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표법상 침해 행위가 아니더라도 부정경쟁방지법상 침해 행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손해배상은 영업상 이익인 유형의 손해와 무형의 손해로 구분될 수 있는데 동종 영업이 아닌 경우 영업상 이익은 인정되기 어렵고 무형의 손해는 법원에서 평가합니다. 패러디라고 생각하여 웃고 넘길 수도 있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기업의 로고나 이미지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는 일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